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부장입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잘 가지고 있죠. 어제 음봉 한번 나와주면서 문의가 많아서 안심 좀 하시라고 저희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부양이 돼줬는지 핵심만 짚어보면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분석. 핵심 사업은 발전 설비 및 담수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최근에는 가스터빈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편 중이다. 대형 원전 및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선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원전 사업에서는 국내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체코 등 주요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형 모듈 원전도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글로벌 SMR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기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수익 창출 다각화 및 비즈니스 모델. 과거 석탄 발전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원자력 및 가스터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고수익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신규 수주 목표를 약 13조 원으로 설정했고요. 2030년에는 수주 잔고를 약 48조 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휴스턴에 위치한 자회사를 통해서 가스터빈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출 비중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 상승 호재, 미국 가스터빈 대규모 수주. 26년도 3월 6일 미국 기업과의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가스터빈은 2029년 5월부터 데이터 센터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북미 지역에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두 번째, AI 전력 수요 폭증. AI 기술 발전에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실적 퀀텀 점프 기대. 26년도부터 올해부터 원자력 부문 약 4.9조 원 예상과 가스터빈 부분의 매출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의 퀀텀 점프가 기대됩니다. 25년 한 해 동안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북미 가스터빈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서 약 14.7조 원이라는 역대급 신규 수주를 달성한 바 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사업성부터 목표 제시까지 주가를 11만원까지 끌어올리는데 무리 없는 호재고요. 무리 없는 재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첫 번째, 사업성과 매출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가의 방향성,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 속에서 고점에 대한 재도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차트 자체가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이미 넘어갔다, 끝났다. 그렇다고 완전히 바닥권 초입처럼 볼 자리도 아닙니다. 현재는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과 재정비를 거쳐주면서 다시 고점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차트에서 중요한 건 최근 고점 11만 700원을 찍고도 크게 밀려주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서 전 고점을 찍을 준비를 해주고 있다. 이 점이 체크 포인트고요. 보통 정말 고점이 나온 종목들은 고점 형성 이후에 거래량이 폭발해주면서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와주고 5일선, 21선을 동시에 강하게 이탈을 해주면서 아래로 밀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10만원 선에서 가격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만원대를 두드려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방향성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 방향성 10만원 안착 잘 해줬고요. 전고점인 11만원대를 다시 한번 안착을 해주고 전고점 갱신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 그런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방 1차 목표 구간 11만, 2차 구간 11만 8천원, 3차 구간 12만원, 그리고 12만원까지 터치를 해주고 나면은 상방으로는 제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13만원, 14만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방 리스크 구간은 오늘 잘 버텨주고 올라줬죠. 10만 3천원 구간입니다. 이 10만 3천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면 단기적인 탄력은 지금과 같이 올라갈 수는 없고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봉에서도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이평선 정배열 유지. 자, 이렇게 이평선 정배열 유지 잘 해주고 있고요. 5일선 살아있고 21선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61선도 아래에서 꾸준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이거는
전형적인 강한 종목의 그런 추세의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3월 초에 급등 이후에 흔들림이 나와줬지만 그 흔들림이 추세 붕괴형이 아니라 21선을 근처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고점을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에 가깝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25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줬다. 전형적인 추세 상승형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에 급락성 음봉이 한 번씩은 나와주긴 했지만 그 음봉이 추세를 꺾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눌림 이후에 재상승으로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봉도 과거에 긴 사이클, 저점 사이클을 끝내주고 24년도부터 26년 구간에서 완전히 다른 가격대로 채널을 만들어줬죠. 장기 이평선 위에 완전하게 올라서줬고 거래량도 과거보다 훨씬 크게 살아나졌고 가격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위로 올라서주면서 이건 단순한 단기 테마 급등이 아니라 장기 추세 전환 이후에 중기 상승 사이클이 거지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다. 수급도 보면 꽤 뚜렷합니다. 개인들은 순매도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기관계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누적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추세 종목은 보통 개인이 위에서 팔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표를 봐도 개인들은 계속 차익 실현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조정 때마다 받아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월 10일, 3월 12일, 3월 13일 이런 구간은 외인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된 자리입니다. 이런 수급들은 의미가 크죠. 왜냐면 그냥 단타 사랑만 붙은 종목이면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즉 수급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개인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받아가주면서 위에서 버텨주는 그런 구조다. 자, 그러면 돌파는 어디고 지지는 어디고 조정이 왔을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 부분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돌파 가격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상방에서는 당연히 11만원, 11만 700원 전고점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가격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겨버리면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돌파 시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1만 3천원 다음에 두 번째 11만 8천원 그리고 12만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 구간만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전고점인 11만 700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되겠다. 자, 그럼 조정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을 한 다음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10만 5천원 부분 단기 눌림 대응 가능하고요. 10만 3천원 부분 분할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9만 8천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은 이미 충분히 올라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나 더 갈 것 같다고 판단하고 막 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전략은 지지선 근처에서 한번 받아보고 전고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무작정 들어간 게 아니라 거래대금, 거래량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한 타임 쉬어주면서 따라붙는 방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상세하게 지지 구간 1차, 2차, 3차 목표 구간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할지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길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7-8354 위 번호로 한 부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덜어내야 될 비중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들 그리고 PDF화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관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실적이 좋아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재료도 세력도 진입한 타이밍과 매도한 타이밍, 그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시기 때문이고, 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잡아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일 텐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기준점을 잡아 드릴 거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지지선 실전 기준가를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 기준가와 거래량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매일매일 짚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후에 갭상승할 경우에 추격 매수,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와 추격 매수가 금지되는 구간을 매일매일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 평균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그리고 조정이 왔을 경우에 부분 매도를 해야 되는 그 구간까지 제가 전략을 짜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 종목이 정말 크게 갈 종목인지, 또는 한두 달간의 단기 과열 종목으로 끝날 종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PDF화해서 개별적인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영상 시청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종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